너무 길다. 너무 길다.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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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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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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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봐요. 이런 소리 들리면 오시더라고. 안 보이죠? 안 보여. 어떡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나 애들이 왜 연예인 보고 이러는지 알겠더라니까. 그쵸. 좀 이해하지. 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어머, 왔나보다. 어떻게 어디 계시는 보이지? 몰라 어디나 몰라 안 보여. 조국. 어디 계시나? 앞으로 가면 안 돼? 안 보여. 어차피 우리 지나갈 거니까. 조국. 오, 왔어. 안 보여. 오셨어. 어쩐 일이야. 또 봐도 여기 지나가신대요. 여기. 지나가신대. 길. 네. 어차피 좀 가야 돼요. 조국.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하고 뭘 찍히겠어요? 찍어주려면 이렇게 카메라 연결돼 있는데 이게 잘 안 찍힐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찍어주세요. 앞에 자 굳게 따르세요. 앉아주십시오. 사무관님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뒤로 좀 앉아주십시오. 지금 기자분 조금 앉아주세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좀만 조용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유튜브 켜고 세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오빠 빨리 들립니다. 네, 너무 잘생겼다. 완전. 지금 시민 여러분, 네.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연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도 사용할 수가 없고 유세차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에 제가 육성으로 답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또 헌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런 좀 불편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조용히 해주셔야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막 아까 여기 계신 시민분이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오세요.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요런 스케치북이건 쪽지건 조그만 뭐 손팻말이던 이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언지를 익히 짐작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고 안 들리시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제 육성이 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뭐 누구든 질문해 주십니다. 답하겠습니다. 소속은. 네네. 여기 찾으신 수감이랑 네네. 이전에서 R&D 측이 약속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극단주의 세력을 꼭 막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공려도 하고 일단 너 이 공간을 왜 왔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서울 외 지역을 도느라고 서울 수도권을 잘 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돌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고 놀고 하는 곳을 찾아야겠다 해서 여기를 택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두 번째 권성동? 네. 권성동 의원이 강릉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더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강릉을 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이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저희 도경신당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말씀하셨던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자랑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자랑하는 분이었고, 그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지함에 대해서 지긋지긋한데, 그에 책임지고 불출마하기는커녕 지금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어제 갔다 왔고요. 갔다 왔더니 강릉에서 웬일로 정말 강릉에서 정치적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은, 극단적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최고.
김건희 엄마, 건희 엄마. 그 두 분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가 극단적인 그 주가 조작 수익인 23억을 얻었는데 국회가 법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 처벌하자고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거부권을 날리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후보 중에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박은정 후보 아시죠? 네!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통상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수적인 가치를 살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감찰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감찰을 했더니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은정 당시 검사 보고 휴대전화 내놔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윤석열 검찰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검사 사이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0장의 사진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24 더하기 알파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설정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휴대전화 번호의 비밀번호를 24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플러스 알파로 설정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스스로 푼 우리 박은정 후보에게 극단주의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답 드릴게요. 제가 대중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잘 보관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입니다. 오직 언론사의 질문만 답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뒤에도 계신데 여기. 사전자님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사전투표율요? 네. 저는 사전투표율 이전에 재외투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재외투표의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고 어제 사전투표율이 또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 투표의 날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맞습니다.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 체포구속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운동하고 책 쓰고 운동하고 책 쓰고 쉬었다가 더 좋은 조국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 한번 6번 찍겠습니다. 신사야 완전 멋있어. 간단히 기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중연설을 하지 못합니다. 마이크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자분이 질문을 할 때만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 6번. 예, 소속 알려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국민뉴스 황혜성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방문해가지고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 이야기에 대해서 음식 사회주의, 초등학생 같은 발상, 왜 개콘 삼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단계의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내용 이전에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개폼 잡는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벽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내용 이전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면 언어 생활을 좀 중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다 아쉬운데 개폼을 잡는다는 말은 벽에 안 맞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이러고 나오세요. 사회연대 금태가 저희 도교국장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제 선거 얼마 앞두고 많이 급하다. 막 던진다. 막 던지다고 하나는 맞겠지 싶어서 지금 막 던지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저보고 그건 조국신당을 보고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뭐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당당한 얘기다. 일단 그런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 뚜껑만 찍었다. 그냥 내용의 그 조국신당의 사회연대 임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게 뭐 사회주의지 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국신당의 공약 중에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데 지금 덜 알려진 것 같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게 조국신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북유럽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노총에서 이미 제안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이 임금이 좀 높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하는데 임금 인상분 중에서 이렇게 임금 인상을 8% 해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1%는 따로 떼어서 그 대기업의 하청기업, 그 대기업 소속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으로 해주는 겁니다. 임금 인상을 8% 그래서 교섭을 해서 대기업의 노사가 합의를 보면 그 중에 1% 정도는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걸 노사 자율로 하고 있어요. 노사 자율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거로는 대기업 중에 SK이노베이션 같은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서 노조의 임금을 인상을 하되 그 중에 일부는 그 기업에 관련된 그 기업 연관지에 있는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몫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외국의 목표국가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일부 재벌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면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회장이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대기업 취업만 생각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또 이미 다른 선진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8% 인상하되 1% 정도는 약자를 배려하자 이런 정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된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노동자들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것을 국가가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사 자유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것이지 그러한 내용의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에 의한 정책이 사회주의가 뭐다 하는 얘기는 아까 그 초등학생 그런 얘기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봐서는 검사되고 난 뒤에 사람 때를 잡는 법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 뒤로 수많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거의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는데 그때별로 시민들이 만들어준 쪽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많은 시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동인시장을 만들 때 첫 번째 가장 높은 구호가 3주는 너무 길다는데 이 시민께서 3일도 돌겠구나. 3조도 힘들어요. 요거 들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어제 31.8%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사실 사전투표율이 통합신당의 중간으로 투표장을 안 가려던 분들이 투표장에 돌아섰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며칠 남았네요. 아, 고지가 저긴데. 어제 부분인데 어제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제외 국민들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자분께서는 조국적 신당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감사한 마음이고 전 조국혁신당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조국신당이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조국신당을 넘어서 일단 여기 계신 시민들처럼 여기 시민들이 왜 지금 이걸 만들어 오시고 여기 대파로 왜 이걸 만들어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각종 행태, 저는 그걸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무당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태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2년간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선거 날짜가 정해지고 거기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시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 같고 이제 지난 재외국민 투표의 아주 기록적 기록, 그 다음에 어제 마무리된 사전 투표의 기록 역시 저는 국민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본선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대령과 신원 방송이 불안의 숫자 때문에 정정보다도 좋네. 저도 이 여기 오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희 시민 여러분 복면가왕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즐겨 봅니다. 근데 복면가왕이 국내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포맷을 바꿔서 해외에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꾸겠죠. 바꿔서 한 소자 수출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복면가왕 9주년이라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 굿자가 조국 형사. 유치하다. 9주년에 유치하다, 유치해. 가왕 9주년에 그 굿자가 조국 혁신당의 굿자라서 정치적이란 이유로 결방을 결정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유치하다. 저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 좌우, 영남, 호남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동, 윤석열 정권의 행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상위 수준의 선진국가이고 외국에 나가서 과거에는 다 선진국이라고 대우받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랬고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 2년간 온갖 행태 속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태가 또 오늘 하나 나타난 겁니다. 아니 복면가왕 9주년의 굿자가 조국 혁신당을 상징해서 그만둬야 한다면 KBS 9시 KBS 9시 뉴스
초기 화면 색깔은 조국혁신당의 푸른색과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색인 푸르블루, 아이고. 조국혁신당의 당색인 푸르블루 색깔을 바탕에 깔고 구자가 적혀 있는 상태로 KBS 9시 뉴스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결방시켜야 됩니까? 우리나라 언론 방송에서 구자 들어가는 다 결방시키고 결방시켜야 됩니까? 도대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면서 초등학생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복면가왕 9주년이 조국혁신당의 9번이어서 결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발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진구 자문사자. 강진구 자문사자 무슨 수준입니까? 자, 빨리. 자문사가.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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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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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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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대학교에 계신데 그 자리 그대로 계시면 제가 차례차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사진을 반사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위험해집니다. 그대로 계세요. 안 됩니다.